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신등동 지역구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부천 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천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6개의 시정 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 소송 촉구,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하중 안정성 재검토,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 분석 및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미흡 평가에 대한 시정 질문은 구도로 진행하고, 부천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의규정 적용에 따른 조합 갈등 해결,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전면 재검토, 광역동 전체 실패 원인 분석 연구 용역 발주 용역 요청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 질문은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반환 소송 촉구 및 정책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정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201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부천페이를 충전한 충전금에서 발생한 이자인 선수금 이자 수익금 2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다수 언론 매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천페이에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를 코나아이가 수익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부천 시민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장은 관련법 개정 전 발생한 수익금을 운영대행사가 귀속한다는 내용은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으며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회신 후에 원칙대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천시의 생활경제과는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2023년 1월 6일 수익금 반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으며 본 의원은 매주 진행사항을 체크하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받은 결과 2024년 1월 19일 고문 변호사 5명 중 4명에게 환수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고문 변호사들은 민법 제684조 수의민의 취득물 등의 인도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며 수의민인 코나아이는 위임인인 대행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위임 사무인 대행 업무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적 이득인 시민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위임인인 부천시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전문가 법률 검토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는 코나아이가 귀속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코나아이 부천페이 충전금 이자 수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것입니다. 2021년 10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금만 100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부천시 생활경제과가 2023년 1월 19일 이후 코나아이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바쁜 업무 중에도 부단하게 노력했으나 코나아이는 차일피일 시간을 지체하며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용이며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는 대행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정과 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 2억, 전국 60개 일선 지자체에서 발생한 충전금 이자 수익 100억 원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는 부실한 전자금융 대행사라는 것이 이번 부천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초로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나아이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 선정 과정에 대해 부당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감사를 받고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나아이라는 전국 60개 시군의 지역화폐 대행사가 바로 이렇게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신뢰가 가지 않는 전자금융 대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페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에 비춰볼 때 코나아이는 전전긍긍하는 모르쇠 대응이 전자금융업의 핵심인 신용을 저버리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가 환수 의견을 받은 2023년 1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2달 동안 코나아이를 상대로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 부천 시민들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질문한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이 특혜 의혹에 대한 최종 답변인 부당이득 환수 소송을 지체 없이 추진해서 부천 시민들의 혈세를 부천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돌려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부천페이 대행사인 코나이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약 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의 신뢰가 확보된 새로운 대행사를 투명하게 선정해서 행정의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관련 하준 안전성 재검토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생과는 R&G 지원센터 1층에서 8층을 설계해서 추진하던 상황에서 2021년 2월 AI 데이터 센터로 증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2021년 5월부터 R&G 지원센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 확인 결과 8층까지는 용적률이 낮다는 이유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증축을 결정했으며 신중동 중2동에 위치한 교통정보센터의 서버 관리 공간이 포화 상태이기에 당시 스마트시티 담당관 주관으로 9층에서 1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 구조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추진 사항 보고를 받은 결과 하중 이슈가 가장 면밀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화면의 데이터 하중 검토 추진 현황을 보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진행된 최종 용역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데이터 센터 하중 검토가 무려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 중간 용역 보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다수의 전문가들도 하중이 높은 설비 장치가 고층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 구축 사업 중간에 9층부터 설계 구조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중이 무거운 UPS가 13층에 설계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하중 이슈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해 인지하기 때문에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를 무려 5차례나 수행하였으나 이것은 이론적인 부분일 뿐 다양한 외부 환경 변수를 완벽하게 고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부실 건축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는 그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중이 무거운 시설을 고층에 두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은 붕괴의 위협뿐만 아니라 붕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과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 확인했고 최근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살펴보면 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물 붕괴 시 하중이 무거운 설비 장치가 고층에 설치되어 샌드위치 현상이 발생하면 생존율이 제로라는 것이 실제 사고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민이 선출한 부천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시장께서 참여한 끝장 토론을 통해 결국 지금의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부천시장께서는 몇십 년 후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지금의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공사가 지연되었거나 지금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통해 이득을 남기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이야기일 뿐 부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장께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관련 사고가 일어난 후에 원인을 분석하면 공통적으로 최초의 설계를 변경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는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뿐 부천 시민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과업을 추진하려는 목표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하중 안정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 분석 요구 및 부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 미흡평가 개선 대책 마련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 행정기관 45곳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178곳 등 총 46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자체 내에서는 부천, 광명, 김포 등 11곳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부천시는 2020년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규제 혁신지구로 지정받는가 하면 2021년에는 지능형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 편의와 직결된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이번 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시민이 체감하는 접점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입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부천시 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아직도 정확한 원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체계적인 인구 감소 요인 분석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적극 참여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장 신도시 등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새로운 물을 붓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인구 감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이를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3월 17일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직속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뒤늦은 조치이며 위원회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일환으로 부천시 인구 급감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발주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구두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